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뭐를 해도 잘 안 돌아가는. 네. 계속해서 자금 이탈은 진행되고 있고 미국으로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고. 예. 오늘 사실 알테오젠 주가가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렇죠. 코스닥 1등 주식인데 이 기업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나. 장중에 20% 빠지다가 거의 보합으로 올렸어요. 네, 아침에 30분 만에 20% 빠지는데 네. 하향 VI 2번 걸리고 네. 곧바로 상향 VI 1번 걸리고 네. 그리고 다시 보합까지 왔습니다. 네. 놀라운 움직임이었어요.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이었고 코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요즘 코스닥이 정말 안 좋아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2,600억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도 800억 순매도했습니다. 네. 그중에 삼성전자는 오늘 400억 정도밖에 안 팔았어요. 네. 근데 하이닉스를 1,200억 순매도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를 매도 안 하다가 네. 연속으로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빨리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밝혀야 되겠네. 올해 벌 돈도 있으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손실을 많이 봤지만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을 한다? 자사주 매입 소각, 정말 1등 기업이 되고 싶으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세요. 네, 3점 못지않은 자산의 매입 소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물려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뭘 물려줘? 아유, 아니 뭐 하이닉스를 물려줘. 그 SK도 있고 많은데. 오늘 뭐 네. SK를 포함해서 네. 여러 재계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어요. 네. 네. 그 상법 개정안 하면 오히려 뭐 거버넌스 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외국계 자본이 침투하고 뭐 심지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1%야 이미. 국내 30% 넘어요. 경영권을 뺏기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알아서 잘하든가. 알아서 잘했어야지. 가격이 비싸면 경영권 못 뺐습니다. 여러분 시가총액이 원래 본질 가치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요 경영권 뺏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상속 줄 때 또 그 이번에 그 김정주 그 회장 있잖아요. NXC 네네. 그 넥슨 지주사. 네네. 거기도 지금 또 공매 이번에 또 안 됐다고 네. 하던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쪽도 상속세 때문에. 아니 뭐 이번에 삼성도 상속세 때문에 좀 큰일 날 뻔했고. 예를 들자면 그래도 잘 살잖아.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잘 살잖아요. 명예를 가져요. 명예를. 젠슨 왕이 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 미국이면 어땠을까? 글로벌 스탠다드 하자면서. 이 부자들이라고 무조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줄 건 줄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상법 개정안 추진하는 것도 하는 거고 그 상속 세율도 줄이는 걸로 추진하고 많은 투자들도 동의를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급한 건 배당 분리가 됩니다. 뭐 배당 분리가서 더 급해. 왜냐면 배당으로 다 빼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빼먹으라고. 네, 어쨌든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배당으로 빼 드세요. 뭐 오케이. 그거는 문제 삼지 않을게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대만도 0.6% 하락, 일본이 0.9% 하락, 홍콩, 뭐 상해 다 0.3% 내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도 미국은 어제 보합이었어요. 나스닥도 0.1%만 빠지고, 네. 일단 오늘 건설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형 건설사, 이 재건 테마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건 또 그야말로 테마지. 그렇죠. 뭐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제 러시아가 막 핵 쏠 것처럼 무서운 뉴스가 이렇게 지배적이었는데 트럼프가 또 기적적으로 뭐 이제 러시아의 이 영토 할양까지 이렇게 하게 만들려는 약간 이런 뉴스도 좀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다시 좀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올라오는 이런 또 모두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뭐 KT, LG 플러스 1.6%, 3%씩 상승을 했습니다. 주주환원이 사실 은행주보다 더 많이 하는 데예요. 통신주.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5% 상승했습니다.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S51도 2%대 상승했는데 롯데케미칼은 이제 적극적으로 또 해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현금도 이만큼 있어요 하면서 해명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반등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한 섹터는 기계 섹터였는데 여기는 이제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도 좀 있고 네. 조선 기자재도 있고 원전주도 있고 뭐 두산 밥캣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 같이 하락을 했고 오늘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수혜주로 불렸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원전이나 조선이나 방산 쪽이 오늘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휴전 얘기 나오니까 방산 주식들이 아무래도 그건 좋은 뉴스가 아니죠, 방산들한테. 근데 뭐 먼저 휴전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도 네.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막상 휴전하면은 그때는 네.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과거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 세주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 정도 네. 조정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현대 로템이 오늘 7.5% 하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가 6% 4%씩 하락을 했고요. 하나 오션,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도 4% 3%씩 하락을 했고 뭐 현대차 기아도 여전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은 뭐 특히나 이제 반 트럼프 트레이딩 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피해주였던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좀 상승이 보였고 수혜주로 불렸던 뭐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가 6%대 급등을 했고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천보, 에코프로 BM 이런 데가 다 2%대씩 상승을 했는데 금양은 오늘 5% 하락했습니다. 금양은 뭐 2차전지의 등락과 상관없이 그냥 주구장창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참 많죠.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한다고 했으니까 돈을 땡긴다고 했고 그다음에 아직도 1조가 넘던데요. 1조 넘습니다. 네, 굉장히 비싸던데 아직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2%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하이닉스도 떨어지고 뭐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반등을 좀 많이 해서 끝났고요. 네, 연말에 이제 인사가 좀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부 뭐 ISC 이런 데는 10%씩 오르는 것도 있고, 뭐 일부 HBM 소부장도 상승을 좀 했고,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는 오히려 1% 2%씩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일부만 오르고 일부는 네. 떨어지고 좀 갈렸습니다. 예. 반도체는 너무 아쉽네요.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발표를 했는데, 물론 엔비디아는 이제 전날에 한 5%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2, 3% 빠지는 거 이해했는데 한국 시장은 엔비디아 5% 오를 때도 빠졌는데 나는 논리가 이거예요. TSMC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야지. 그게 맞지 않아? TSMC하고는 비슷하게 움직여. TSMC도 고점에서 빠졌는데 얼마 전이 고점이었어요. 얼마 전이 신고가 내고 조금 빠진 거거든. 근데 우리는 한참 전이 고점이었고 많이 빠졌죠.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게 아주 큰 잘못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있었으면 지금 뭐 120조가 아니라 한 300조 정도 받지 않았을까 시총을. 참 안타까운 게 미국 사람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미국 연구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한국에 있는 게 잘못이라면 참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활딱 뛸 노릇이야. 이거는 너 진짜 미치겠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이 가격까지 떨어질 건 아니거든. 네. 사실상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별로 안 하고 부동산으로 가던가 미국 주식으로 가던가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펀드 바이 많이 안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살 자금이 없어요. 그런 결국 돈이 없어요. 외국인한테만 달려 있으니까 오늘 알테오젠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기관은 아예 거의 이제 전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액티브는 거의 전멸. 광은 아닌 것 같아 이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이야기 계속하면요, 특허 논란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RCPS 발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일단 오늘 9시 한 22분까지 마이너스 20%가 갔는데 그때까지 총 거래된 대금이 4천억이거든요. 네. 20조짜리 시총인 회사를 4천억 가지고 이렇게 20%나 급락을 시킨다는 게 참 수급이 참 취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19일 날 골드만삭스가 특허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할로자임이라는 경쟁사가 있잖아요. 네. 이쪽이 좀 로 막강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할로자임 테라피틱스의 특허 관련 보고서를 골드만삭스에서 냈었는데 여기에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 요거는 이제 알테오젠하고 협업해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네. 요게 할로자임의 특정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의문을 좀 제기를 했고요. 아직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또는 머크에 특허 문제 있어라고 소송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할로자임은 가만히 있는데 할로자임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을 내니까 그 의견 때문에 좀 하락을 많이 했고 일단 알테오젠은 최근에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었습니다. 19일 날 7.7% 하락했고 요건 아마 보고서 발간 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20일 날 또 7%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팔로우업을 많이 해주셨던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영 위원 코멘트를 보면요.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은 특허적으로 다른 발명이다. 그래서 각각 미국 특허를 등록을 했고 그리고 할로자임은 변이체에 대한 특허가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특허 저촉 가능성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크가 올해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특허에 대한 저촉 여부는 모두 검토가 이미 된 상태이고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특허 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했는데 이기면 괜찮겠지만 네. 진다면 이 특허가 자기가 갖고 있던 특허도 무효화될 리스크가 있어서 소송전에 뛰어들 가능성은 좀 낮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의 해당 언급은 좀 확신이 없어 보인다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면요. 최근 할로자임의 투자자들이 키트루다 SC가 할로자임의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 제품이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약 침해하는 경우에는 할로자임은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뭐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뭐 할로자임이 그렇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우려만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툭 던진 것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째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참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외국계 리포트 한 장으로 시장이 들쭉날쭉하니까 참 그만큼 수급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예, 수급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휩쓸리는 사람, 그 보고서 보고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시장이 휩쓸려 버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장중에 한 슈퍼개미가 한 200억치 규모로 장내 매수를 했다. 알테오젠 이런 공시가 또 나왔었습니다. 한 12시 10분쯤 마이너스 6%대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한 200억 규모로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알테오젠은 마이너스 1.1% 정도로 끝났고 이 알테오젠이 아침에 하락할 때 모든 바이오 업체들을 다 끌어내리고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뭐 인벤티지래 이런 데는 마이너스 14%로 끝나기도 했고 다 대부분 마이너스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RCPS 발행하는 거는 서울 파이낸스에서 단독 보도가 또 오늘 나왔었는데 3자 배정으로 2천억 원을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1월 초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관사선 정도 했다.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고요. 일단 2천억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총 한 20조 대비해서 1%도 안 되는 규모라서 희석에 대한 우려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오히려 공장 증설에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더 주주들은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오후 3시쯤에 해명 공시를 했는데 RCPS 이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주관사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년 1월이면 주관사 계약 벌써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한 건 거의 대부분 기정사실화잖아요. 그래서 하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한다고 해도 악재는 아니다. 그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긴 하겠죠. 네. 공장 짓는 게 상당히 좀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죠. 직접 네. 생산까지 하는 것도.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내용은 좋았습니다. 거의 요즘은 이제 FOMC보다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동안 우려하고 있었던 블랙엘 이거 발열되는 거 문제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문제 없다는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매출액은 일단 예상치 상회했고 EPS도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은 심지어 전 분기 대비 17%가 추가로 올랐습니다. 네. 전년 대비는 94% 올랐고요. EPS는 전년 대비 103% 올랐습니다. 와, 이 전 세계 시총 1등 기업의 성장률이 이렇게 놀랍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GPM 매출 총이익률은 75%. 이 2,5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파는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4분기 가이던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는 했는데 사실상 더 높은 예상을 하는 것도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죠.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망으로 일단 실적 발표 직후에 한 2%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 가이던스에 대한 조금 실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 빼고는 뭐 나무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블랙웰 관련된 컨퍼런스 콜 답변에서는 이제 일단 차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차분기라고 하면 이번 1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분기를 의미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인도할 것이다라고 했고 내년도 블랙웰 수요는 공급을 초과할 거다.
라고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서버렉 발열 이슈 관련해서 출시 일정이 없다라고 공식화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엘 초기에는 수율이 그렇게 초기 마진은 71%에서 72%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은 70% 중반대, 현재의 GPM 75%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블랙엘은 기존의 하퍼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텐데 같은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를 한다면 염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하퍼 판매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지만 엔비디아는 일단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0.7%대 빠졌고 시간외에서도 한 2%대 또 추가로 하락을 했는데 그 전날 한 5% 상승했으니까 결국은 실적에 대해서 옳은 걸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은데 교보증권에서 11월에 굉장히 낙폭 과대했는데 이건 매수 기회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11월 들어서 19일까지 코스맥스는 마이너스 13%, 한국콜마 마이너스 23%, 코스메카 코리아 마이너스 29%, CNC 인터내셔널 마이너스 43%.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월간 기준으로는 손꼽히는 낙폭이었고 3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실적 성장세는 상당히 좀 성장률 자체는 견고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ODM 4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6월에는 한 20배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현재 11배까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코로나와 중국 소비 위축이 겹쳤던 22년도 그때도 최저가 12.5배였는데 지금 11배라는 거는 그때보다 낮으니 좀 하락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네요. 근데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뭐 뷰티 관련주들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계 투자자 빌황 아직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거 에셋 매니지먼트 출신으로 거의 뭐 한국계에서 가장 큰 돈을 운용을 해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징역 18년형의 선고가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따로 창업을 해서 아케고스 헤지펀드라는 걸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100억 달러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TRS, CFD 계약 이런 걸로 이제 레버리지를 불려서 한 5배 정도 레버리지해서 500억 달러 규모 포지션으로 엄청난 좀 투기 포지션을 취했죠. 그러다가 21년도 투자한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진콜이 나고 그 빌려준 IB들에서 상환 요구를 했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반대 매매를 던지고 그때 당시에는 막 여기저기서 누가 먼저 던지냐 눈치 보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한 군데서 던지니까 다른 데서 던지고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폭락을 야기를 해서 금융시장에 참 대혼란이 한번 있었죠. 차입금이 한 1,600억까지 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 1,600억. 그리고 그 빌려준 투자은행들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 10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저기 망했어요. 어디야? CS가 이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근데 대단해. 이제 20일 날 어저께 이제 사기 혐의로 재판이 있었는데 10개 혐의의 유죄가 인정되어서 18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단기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단기간에 최저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정말 이게 진짜 롤러코스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네. 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자였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